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내일의 장바구니니까 이제 체크해볼 이슈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빠져서 제가 여쭤보기가 죄송스럽네요. 뭘 봐야 할까요, 그래도? 그래도 시장에 이슈가 있거나 일정이 잡혀 있는 몇몇 뭐 테마라든지 종목들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오늘 또 보인 것들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는 사실 그래도 좀 먹을 구간이 있는데 지금 좀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은 네. 그런 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10월 이제 뭐 첫 거래일이었는데 외국인들 3천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간밤에 뭐 미증시가 1% 이상 빠졌기 때문에 폭락장에 따른 뭐 영향 그대로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는 뭐 지금 휴장이긴 네. 하지만 홍콩 증시가 오늘 8%가 날아갔거든요. 지수가 8%가 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13일 연속.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네. 야 이런 거는 저도 지금 주식 굉장히 오래 했는데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제 막대한 자금들이 증시로 이제 펌핑돼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가 급격하게 급등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정이 잡혀 있거나 우리가 시장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또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고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이게 중국이 휴장인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 게 중국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가 지금 이번 일주일 휴장에 들어갔잖아요. 네.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은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동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난 거래일에도 움직이기도 했었죠. 네. 화장품이라든지 뭐 섬유유보까지 묶여서 움직이기도 했고 또 화학주들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일단 뭐 석유, 화학, 또 구리, 뭐 이런 원자재, 또 화학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아픈 손가락일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거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네. 뭐 그런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되지 않았던 화학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왔었고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을 보자면요. 현재 주가가 2009년도 그 금융 위기를 막 끝냈던 시점, 그 시점에 다시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뭐 화학 섹터,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같은 동종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어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부양책들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중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풀리는 돈, 그게 이제 엄청난 뭐 비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도 정부에서 지금 뭐 개인들에게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했던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각 그 상장사들에게 시가총액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료들에게 관료들은 뭔가 실패하는 걸 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현상 유지를 원하는데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 뭔가 부양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해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장이 그에 따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증시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돈을 크게 번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아니면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지르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상승할 때 어떤 그 소비를 갖다가 이렇게 위축되었던 소비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노리고 지금 증시 부양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들 화학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기가 돌아서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직은 뭔가 숫자적으로는 이런 확인이 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떤 이런 소비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를 갖다가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건 사실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스프레드가 나아졌다거나 실제로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짧게 봐야 한다. 초과 상승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숫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NCC 크래커라는 어떤 화학단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도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NCC라는 부분에서의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이 경기가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NCC 크래커 생산 시설을 설비하는 데는 뭐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쇼티지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이익 마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 가까이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뭔가 비중을 크게 담아서 가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화학단의 이런 한 부분들 약간 긴 관점으로 보고 뭐 한 1, 2년 사이에 중국 경기가 좀 안정을 찾고 좋아졌을 때는 이런 쇼티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분할 매수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소비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화장품 뭐 이런 쪽이었어요. 일반 소비 쪽에서는 뭐 화장품, 패션, 또 카지노 뭐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는 어디가 좀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행도 올 수 있을 거고요, 카지노에도 갈 거고요, 뭐 화장품도 살 거고요, 옷도 새로 사 입겠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카지노를 간다, 즉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비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분명 기대감에 주가는 움직였습니다만은 당장 뭔가 이 인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 여성분들도 화장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비 품목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화장품 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화장품에서는 최근에 상승이 북미향을 대상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요. 네. 중국이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 화장품 수출에는 1위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감소해 오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고요. 물론 뭐 하락폭이 이제 다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 최근에 데이터에서 좀 잡히고는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종목들을 찾는다 하면 밸류적으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화장품 쪽도 일단 북미향 쪽으로만 일단은 여전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패션 쪽은 중국의 경기가 돌아서게 되면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네. 뭐 나이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기업들 역시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는 관점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중국향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모멘텀으로 접근할 때 실적도 좋고 밸류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접근을 한다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움직였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를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물론 뭐 FNF라든지 뭐 LG 생활건강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항상 강한 종목,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가기 때문에 대장주가 무엇이냐라고 찾아보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아닐까, 패션 네. 쪽에서는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뭐 3,676억 정도, 3,600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작년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급증을 했거든요. 3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요. 이 이면에는 2023년도 12월 달에 중국의 어떤 그 오프라인 매장을 한 10,00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계약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지금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매출이 또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매출과 이익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2025년도 추정치는 한 400억대가 되고요. 2026년도를 우리가 보자면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도에는 600억의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한 2배 이상의 성장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또 붙어줬기 때문에 그저께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좀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부러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떤 실적이랑 밸류적인 측면 그리고 이 모멘텀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분명 부각받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열리고 나서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부양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기간에 25% 30%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급등주야 지수야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단기간에 올랐고 또한 이 장기적인 휴가철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약간 쿨다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쉬어가는 흐름들은 분명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들에 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적이 좋고 중국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 시장이 쿨다운이 된다면 오히려 사실 그럴 때 실적이라든지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의 정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관련해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